간만입니다. 더 CJ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나스닥은 조정을 맞을 시간, 비트코인은 수익 실현,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을 50% 던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 나스닥은 조정은커녕 오히려 상승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현재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했고요. 아무래도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세력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다 틀릴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제 영상이 다 틀린다는 것은 세력이 제 영상을 100% 시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세력이 제 영상과는 반대로의 무빙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썸네일은 바로 나스닥 도망치라는 거죠. 이 영상도 반대로 가면은 이 영상을 보고 세력은 또 제 영상과 반대로 나스닥을 혹시 올려주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롱을 홀딩하고 있었고요. 어제 역시도 팔지 않았고요. 다만 양방향으로 주식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 뿐, 제 영상에 썸네일만 보지 마시고 영상을 돌려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단기적으로 시장 매크로를 분석해서 단기적인 뷰는 자주 틀리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뷰는 계속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속마음은 이 썸네일이 아니라 여기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게 제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어그로 죄송하고요.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을 보면은 다우 산업은 내리고 S&P 500도 내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풀이장 상황 대비해서는 뭐 괜찮은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을 해준 거죠. 나스닥 종합만 소폭 올랐네요. 장중에 계속 생쇼를 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괜찮은 상황으로 3대 지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67. 나스닥은 올랐지만 어쨌든 다우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S&P가 하락했기 때문에 공포지수도 소폭 하락한 67로 마감되었습니다. 공포지수가 67로 낮아지고 70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보유 중인 롱의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라도 당장 70을 돌파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 10%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앤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0.75 좋은 흐름이죠. 어제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영상을 만들고 있는 7시가 넘어가고 있는 현재 나스닥은 소폭 반등세의 풀이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이장은 풀이장일 뿐 본장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어제 장 초반까지 굉장히 나스닥이 안 좋았는데 이 졸트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약간의 이마로를 보여줬죠. 보고서를 보니 이전 9.350 대비해서 10월달 지표는 873.3만으로 점차 구인 건수가 줄어드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파월이 원하는 고용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 수는 약간 줄어든 362.8만. 여러분, 이 자발적 퇴직자 수라는 것은 나는 회사를 그냥 그만둘 거야. 왜냐? 주식으로 돈을 충분히 벌고 있고 뭐 부업으로 충분히 벌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굳이 당분간은 안 다녀도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발적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을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발적 퇴직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직자 수도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용도 구인 건수도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는 호재인 결과가 발표됐던 거죠.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소폭 이마롤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뭔가 발표되네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어쨌든 고용 지표라는 거죠. 예보는 130K로 상당히 높게 집계가 되었네요. 그러면은 실제가 130K보다 더 낮다면 어제와 똑같은 결과죠. 그러면 지수는 어제 이미 고용 지표가 고용이 둔화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또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급격한 상승은 보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급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또 횡보하겠죠. 하지만 고용이 130K보다 높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오늘 또 조정을 받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ADP가 뭐 좋게 나오나 나쁘게 나오나 오늘 조정을 보여주더라도 그냥 저는 홀딩 할래요. ADP 따위에 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는 없죠. ADP 뭐 어쩌라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또 소폭 오르면서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이버전스는 이미 끝났고요. 제가 새로 그어드린 이 빨간 선 저항 라인에 어제 살짝 터치를 하더니
어쨌든 살짝 아래로 마감하고 오늘 다시 또 터치하러 올라가고 있네요. 뭐 터치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도 많이 터치하고 올랐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내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흐름만 나와주면 됩니다. 터치하고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마감에서만 내려주는, 다시 이 선 안으로 들어오는 캔들만 나와주면 되니까요.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내려가고 있네요. 볼린저 밴드를 영원히 찢을 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일 내에 국제유가가 반등해서 RSI 다이버전스를 한번 찍어주고 내려오고 있는 주황색 중앙 이평선을 터치하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굉장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볼린저 밴드를 찍고 있지만 수일 내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방 추세선을 닿을 때쯤에 또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방 추세선을 깨고 내린다면은 증시에는 대호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는 나스닥을 크게 매도해야 되는 자리죠. 왜냐하면 크게 오를 거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테슬라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테슬라가 올랐어요. 테슬라가 오르면 안 되는데 올랐네. 왜냐면 저는 이제 테슬라를 모을 거기 때문에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 바로 오르면 제가 못 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만 삽니다. 양봉에서 안 사요. 왜냐? 음봉에서 모아야 좀 더 멘탈적으로 안정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수를 시작했는데 바로 또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아가는 매매는 이렇게 편하게 가야 됩니다. 오르는 걸 싫어해야 돼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제가 테슬라를 첫 매수했을 때는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니까 그냥 매수하는 거죠. 근데 장대 음봉을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더 샀어야 되는데 못 샀죠. 그리고 이제서야 또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중요한 지지선을 깨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방 지지선을 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산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나스닥 멱살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자리에서 저는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르면은 안 되잖아요. 오늘이라도 테슬라가 좀 하락을 해줘서 제가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QQQ 차트 1번 보겠습니다. TQ는 일단 어제 이 갭, 중요한 갭이죠. 갭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시 올려주면서 어쨌든 21선을 사수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5일선과 11선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선. 빨간색이 5일선이고 파란색이 11선입니다. 고개를 틀었지 않습니까? 이 고개를 다시 위로 돌려줘야만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입니다. 어쨌든 21선을 사수했기 때문에 TQ는 홀딩입니다. 속술도 마찬가지고요. 21선을 확실히 사수는 못했지만 터치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는 관점으로 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과 11선이 역시나 하방으로 고개를 틀었기 때문에 5일선과 11선을 다시 상방으로 돌리려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속술은. 불즈, 평민. 진짜 힘겹게 21선 터치까지만 반등을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불지아 이젠넌 평민이야. 그럼 숏의 일봉 보조지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끝냈고 이제는 어떻게 차트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단기적인 21선 터치로 기술적 반등은 끝낸 상황이고 아직도 중앙 보라색 21선은 위로 고개를 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숏에 큰 비중은 넣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여전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저는 일단은 숏에 대한 이중 매수는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움 전사들의 순매수 현황을 보면은 YINN이 중국 대형주 3배짜리 레버리지인데 이 YINN이 굉장히 지금 최저가를 찍고 있어요. 개미들은 최저가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최저가를 잡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저가는 아무도 못 잡아요. 그거는 나중에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고 최저가를 잡으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 종목인데 본인이 최저가를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YINN을 지금 매수하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식에서 중요한 건 이 중앙 21선, 이 중앙 21선이 상방으로 고개를 튼 시점부터 어느 정도 많은 비중을 실어야 돼요. 어쨌든 YINN도 내려오고 있는 중앙 이평선이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까지는 말릴 수는 없겠으나 큰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바닥 밑에 멘틀 밑에 핵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TSLL, 우리의 테슬라 1.5배죠? 테슬라를 또 모으고 있네요. 같이 테슬라를 모으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개미가 많이 매수한다는 것은 혹시나 또 내릴 수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를 더 음봉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희망을 갖게 하는 상황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인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오늘 또 상승을 했지만 오늘 아침 8시부터 또 급격한 상승을 했지만 다른 알트코인이 약간의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코인의 공포지수는 어제 75를 찍고 오늘 소폭 내려간 72로 마감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지도 않은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현재까지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지도 않았습니다. RSI는 80이고요. 저는 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50% 매도했고 오늘 또 매도했습니다. 오를 때마다 매도하는 게 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은 도대체 언젠지 모르고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를 하고 더 오른다고 하면은 어쨌든 제 수익금은 더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더 기분 좋게 비중의 일부를 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아직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그리고 급락이 나오면 그때 이제 나머지 물량도 싹 다 던지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비트코인은 이제 고점이 며칠 남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RSI 85에서 90 사이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지금은 사야 될 때가 아니고 팔아야 될 때라는 관점은 바꿀 수가 없네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흐름은 좋으나 여전히 이더리움을 지금 급격하게 사야 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사야 될 때는 바로 이 구간, 늦어도 이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더리움을 조금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정도 수익률이면 만족해요. 저는 크게 욕심이 많지는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지는 살짝 욕심을 부려봅니다. 왜냐? 1년 동안 확실하게 깨지 못하는 이 강한 저항선을 오늘 아침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도지가 오늘의 왕이 된 거죠. 도지가 오늘은 왕입니다. 오늘은 불지도 왕이 아니고 테슬라도 왕이 아니고 오늘은 도지가 왕입니다. 오늘은 도지의 날입니다. 저는 비중 25%를 매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선을 깼기 때문에 기분 좋게 비중 25%를 매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코인.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 형제요. 도지코인과 테슬라가 관계 있는 건 모두가 다 아시죠? 도지가 갔으니 이젠 테슬라도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하길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투표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와 같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 가치 있는 걸 계속해서 만든다면 현명한 사람들이 알아채고 사기 시작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대외적인 매크로로 인해서 엄청난 출렁임을 보이지만 그 출렁임이 모아지고 모아지고 모아져서 결국에는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가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살 수밖에 없고요. 현명한 사람들은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직하게 그러한 빅테크를 홀딩하고 긴 시간이 흘러서 기분 좋게 익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일희일비하는 습관을 기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수익에 싱글벙글 할 수 있으나 절대로 장투를 하는 자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롱숏을 하면은 단기적인 수익에 취해 그 도파민을 계속 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타는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안 돼요. 하지만 느긋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점에서 잘 롱을 매수하고 끝까지 기다린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밤 10시가 되자마자 취침을 때렸음에도 롱숏을 하는 자들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게 이 미국 주식의 현재 상태입니다. 서가신 찰리 먼거 하는 말마다 다 명언이네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